국힘과 기득권은 윤 정부의 국정 및 경제 파탄으로 정권을 민주당에 넘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이권을 챙기자는 한몫 잡자는 식으로 감세 정책을 유지하고 동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파탄이 난 국가 경제와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반드시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국힘은 수구 언론과 합세하여 높은 과세를 한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결국 국힘과 기득권 그리고 수구 언론은 꼭 먹고 알 먹는 수가 될 것입니다. 하다못해 젊은 저도 이런 게 보이는데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과 현 수구 윤 정부와 국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잠에서 깨어 조금은 거시적으로 나라를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지금은 나라도 경제도 정치도 난세입니다. 과거 IMF 때처럼 힘을 합쳐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고 사회적 악과 선을 구분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본 예산과 비교했을 때 약 59조 원이 부족합니다.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라며 우려하는 민주당과 재정 전문가들의 목소리에도 윤 정부는 부자 감세를 또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긴축 재정을 말하는데 부자들을 위해 세금을 무리하게 깎아서 세수는 줄어드는데 정부가 돈은 없으니까 긴축 재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장난만 하면서 부자 감세만 고집하는 모습에 정말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이미 2022년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한 마당에 올해는 주식 양도세 완화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도 전년에 개편한 수준으로 똑같이 완화 기조를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는 주식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 양도세 완화입니다. 국힘 권성동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페이스북에서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대량 매물이 쏟아져 증시는 왜곡되고 피해는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직격을 맞고 있다라며 주식 양도소득세 대개편은 이미 지난 대선과 인수위 국정과제로 국민께 약속드린 사안이기에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세제 개편을 반대하는 야당 설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라며 마치 주식 양도세 완화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할 대상자는 극히 일부입니다. 2022년 주식 양도세를 낸 대주주는 7,045명이었습니다. 2021년 기준 개인 투자자 1,384만 명 중 0.05%가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잠시 과세 조건을 보면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 1% 혹은 코스닥 2% 이상을 가진 대주주에게 부과됩니다. 이들이 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에 소득세 20%를 부과하고 과표 기준 3억 원 초과 시에는 25%를 내도록 합니다. 여기서 윤 정부는 대주주 기준액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주식 양도세를 안 걷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종부세입니다. 윤 정부는 내년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모두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가에 대비해 공시가격을 얼마에 산정할 것인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공시가격에서 얼마나 과표로 인정할 것인지 정하는 비율입니다. 이 두 값은 종부세와 재산세 규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올해의 경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8% 정도 낮추고 기본 공제금액은 6억에서 9억으로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 종부세 대상자는 120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41만 2천 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또 지난해 종부세 세액은 3조 3천억 원에서
올해 1조 5천억 원으로 약 55% 감소했습니다. 거기다 종부세는 다주택을 소유할수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윤 정부에서 이 중과세율을 낮추면서 다주택자에 부과된 과세액은 84%까지 줄었습니다. 결국 주식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대다수 일반 국민들이 아닌 주식 부자들과 고액 자산가를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국감 당시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세수 결손을 지적했을 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곧 기업의 투자는 증가하고 내수는 좋아질 예정이라 세수가 줄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측은 틀렸음이 바로 증명되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러우 전쟁, 지속되고 있는 국제 유가 상승과 고물가로 인한 고금리 기조 유지 및 반도체 불황으로 인한 수출 부진, 그리고 내수 시장 위축 등의 상황에서 부자 감세까지 가세하여 역대급 세수 결손이라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 또한 부자 감세에 따른 세손 결손 우려에도 윤 정부는 시종일관 상저하고를 외치며 하반기에는 경기가 고조되어 기업이든 민간이든 투자와 소비가 활발히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해왔지만 세수 부족의 결과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생산, 소비, 투자 모든 곳에서 감소 추세였습니다. 즉 기업은 생산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가계 소비는 부진하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마치 폭발을 직전에 앞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0%대에 최대치의 가계부채를 떠안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거기다 대다수 서민들과 청년들은 고금리와 고물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가계 실질소득이 줄고 이자 부담은 크게 늘면서 민간 소비는 심각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도 소비 위축과 고금리까지 직격탄을 맞으며 폐업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에 대한 우려를 넘어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또한 가뜩이나 고용 불안, 주거 불안 등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소비는 경제의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소비가 심각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국가 경제도 튼튼해질 수 있는데 현재 청년들은 소득이 높지 않고 자산도 많지 않습니다. 설상가상 자산 대비 부채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는데 한 예로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는 하루 지출 0원에 도전하는 무소비,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입니다. 정말 우픈 현실입니다. 이런데도 윤 정부는 감세로 인한 현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별다른 대책은 보이지 않고 대다수 서민과 청년을 위한 복지 예산, 예를 들어 주거 지원, 고용 지원, 결혼 육아 지원, 지방 교부금, 지역 화폐 등을 모조리 삭감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오직 긴축 재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 언론 등은 이에 대해 단 한 줄의 기사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를 힘들고 바쁘게 살아가는 서민과 청년들은 결국 나만 힘든 것이라 생각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정말 분통이 터지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서민들과 대다수 저소득 청년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최소한의 복지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국가로부터의 어떠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서 살아남으라며 각자 도생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복지를 삭감할 경우 서민과 청년은 자산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부족한 재정으로 점차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즉, 구매력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기업은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판매 단가를 올리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의 지갑을 더 닫게 만드는 등 경제의 악순환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민과 중산층은 서서히 무너지게 되고 결국 상류층 외에는 살기가 무척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심화되어 급기야는 서민이 극빈층이 되고 중산층이 서민이 되는 지경까지 이를 것입니다.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일들을 누가 초래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어렵다고 아우성인데도 부자 감세만 외치는 윤정부와 국힘 아닙니까? 이들은 서민들은 거지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건 말건 부자들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러니 친기득권적이고 반서민적인 수구보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 수구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수구보수 지지자들도 대다수 서민 아닌가요? 그런데도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과 처지를 대변해주지도 않고 오로지 부자를 위한 정책을 내세우는 수구보수를 단지 보수라는 이유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이해가 잘 가질 않습니다. 부자들이 이 지지자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가뜩이나 부자들은 자신들만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싶어 하는데 수구보수를 지지하는 자들이 알아서 감세며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며 옹호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스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보수라는 이념에서 벗어나 진정 서민을 위해 누가 생각해주고 헌신하고 있는지를 좀 직시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힘과 기득권은 윤정부의 국정 및 경제 파탄으로 정권을 민주당에 넘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이권을 챙기자는 한몫 잡자는 식으로 감세 정책을 유지하고 동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파탄이 난 국가 경제와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반드시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국힘은 수구 언론과 합세하여 높은 과세를 한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결국 국힘과 기득권 그리고 수구 언론은 껌 먹고 알 먹는 수가 될 것입니다. 하다못해 젊은 저도 이런 게 보이는데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과 현 수구 윤정부와 국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잠에서 깨어 조금은 거시적으로 나라를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지금은 나라도 경제도 정치도 난세입니다. 과거 IMF 때처럼 힘을 합쳐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고 사회적 악과 선을 구분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 힘든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